이천수 폭행 협박 사건 가장 무거운 중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이천수 후원 회장이 폭행을 당하고 아침에 폭행당하고 오후에 협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우선 제가 어제 연합뉴스 TV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천수의 그 후원회장 활동이 완전히 새로운 일종의 롤 모델처럼 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에는 후원회가 있습니다. 현역 의원은 다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고, 그러면 후원회장을 누군가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 명 예외 없이 이 후원회장은 우리 사회에 이름 되면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원로급 이런 사람들이 맡아왔어요. 그러면 이 후원회장이 하는 일이 뭐냐? 뭐 가끔 그 자기가 후원하는 정치인이 무슨 출판 기념회를 하거나 의정 보고회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가서 이제 자리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사 한두 마디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후원회라고 하는 게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을 거두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인데, 대개 후원회장이 직접 돈을 많이 내거나 뭐 돈을 막 모으기 위해서 뭐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저명한 원로급 인사를 모실 때는 이름을 걸어주는 것만 해도 환감하고 고마워서 그냥 이름만 걸어주세요. 뭐 후원 같은 거는 그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름 빌려주기 후원회장들이 많죠. 그러면 이런 후원회장들이 자기가 후원하는 정치인이 선거를 한다, 뭘 한다, 무슨 행사를 한다 할 때 축사를 하러 가기는 하지만, 거긴 후원회장이 나타나면 그 정치인부터 깍듯이 받들어서 예우하고 모시는데, VIP 첫 번째 자리에 딱 앉히는데 대접받고 다니는 거예요. 정치인을 후원하라는 그 조직이 정치인한테 대접받는 자리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뭔가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됐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원희룡과 이천수가 이런 기존에 아주 낡아빠진 이 구태의연한 후원회를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천수 선수가 아주 인지도가 높은 그런 저명 인사이기는 하지만 원희룡보다 나이가 10살, 15살 가까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후원회장으로 모신 것부터 파격적이고, 더 파격적인 거는 이 후원회장이 후보와 함께 거의 똑같이 선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후원회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원회장이면 자기가 후원하는 사람이 선거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후원하는 거고, 정치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후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 때 후보와 같이 다니면서 한 표라도 더 모아주는 거가 진짜 후원 아니냐 말이에요. 이천수 이전에 이런 후원회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많은 정치인들이 이 원희룡, 이천수 모델을 선망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접 후보와 같이 다니면서 동고동락하고 표를 모아주는 후원회가 있다 그러면, 그런 후원회장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치인이 그런 후원회장 선택하지, 이름만 덜렁 걸어두고 자기가 맨날 모셔야 하는 그런 후원회장 쓰겠습니까? 저는 원희룡, 이천수가 완전히 새로운 이 후원의 모델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게 새로운 정치입니다. 이천수 회장의 이 전혀 새로운 이 후원회장으로서의 활동, 이게 아마 이재명이한테는 엄청 위협이 될 겁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원희룡 하나 상대하기도 벅찬데 이천수까지 상대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그럼 이천수 같은 후원회장을 구할 수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어요. 미워 죽겠지. 저는 어제 그제 아침에 있었던 이천수 후원회장에 대한 폭력 사건, 그리고 오후에 있었던 드릴의 이 격발 장치에 손가락을 딱 걸고서 언제든 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협박 공갈을 한 이 사건, 두 사건은 이재명이가 시킨 거는 아니겠지만 그건 조사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일단 이재명이가 시킨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이재명 쪽에 이 미어 죽을 것 같은 이 정서가 어떤 형태로든 반영이 된 정치 테러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관계자 지금 이미 두 사람이 잡혔어요. 아침에 허벅지를 무릎으로 찬 이 축구 선수한테 허벅지를 찬다는 거는 물론 현역 선수는 아니지만 그 마라도나 있잖아요. 예, 다리에만 일부러 따로 그 보험을 들 정도로 축구 선수들은 이 다리에 아주 예민해요. 그 허벅지를 무릎으로 폭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액션 영화 중에 덴젤 워싱턴인가? 무슨 이레이저? 무슨 영화 제목이 잘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영화 있어요. 이레이저가 아닌가? 덴젤 워싱턴 쳐보세요. 그거 보면 말이에요. 마지막에 악당하고 덴젤 워싱턴이 결투를 하는데 이퀄라이저. 예, 이퀄라이저. 마지막에 결투하는데요. 물론 이제 영화니까 저 악당 두목은 막 엄청 부하들을 거느리고 막 기관총 쏘가면서 막 잡으려고 그래요. 덴젤 워싱턴은 이제 혼자서 맨몸으로 육탄전 벌이듯이 하는데 그 큰 대형 슈퍼마켓 거기에서 마지막에 이 덴젤 워싱턴이 그 나쁜 두목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이 바로 이 드릴 총이에요. 이게 이제 못이 날아가는 드릴 총이에요. 땅 쏘면은 못이 확 날아가요. 이 자가 든 드릴이 그런 못이 날아가는 시멘트 못이 날아가는 드릴 총인지 그냥 우리가 잉 하는 드릴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진으로만 봐서는. 어쨌든 드릴은 흉악한 무기입니다. 이걸 들고 이천수 회장을 공갈 협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와이프, 네 애들이 어디 사는지 안다. 이렇게 공갈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드릴은 아주 흉측한 살인 무기예요. 이걸 들고 이천수 후원회장을 가족까지 거론하면서 공갈 협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공갈 협박을 한 사람은 70대, 무릎으로 허벅지를 폭행한 사람은 60대라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우선 이 두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그랬는지 범행 동기, 그다음에 배후 관계 이런 것들을 정말 엄정하게 조사해서 사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4.10 총선을 말썽 없이 부정선거 없이 원만하게 치러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 정부가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전 초반에 후보가 아니라 후보를 후원하는 후원회장이 하루에 2번,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한 번은 폭행을 당했고 한 번은 아주 흉악한 무기로 협박을 당했어요. 가족들까지 거론하는 협박을 당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선거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초반에 잡아야 됩니다. 이런 건. 초반에 선거 분위기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사법적 철퇴를 이자들한테 내려야 한다. 그리고 이자들이
뭐 단독으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뭐 배후에 뭔가가 있다. 뭐 이들의 당적이 뭐다. 이런 것들까지 샅샅이 수사하고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벌백계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것이 이번 4.10 총선을 잡음 없이 깨끗한 선거, 부정선거 없이 공명하고 정대한 선거로 만들어가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임무다. 그 점을 강조합니다.